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과 경기도 수원, 고양과 용인 등 4개 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대도시인데요. 이 지역 단체장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네 지역의 시장이 어제 창원에 모여 특례시 추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는데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과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시 등 4곳의 시장들이 창원에 모였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겁니다. 광역시급 이상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 권한 쟁취를 반드시 실현합니다. 특례시 공동기획단은 4개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중앙부처 설득과 시민 홍보 활동 등을 함께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대를 할 때 가장 큰 효과, 힘,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의 힘으로 여론전을 펼쳐나갈 생각이고요. 앞서 4개 시의회도 별도의 협약식을 열고 특례시 추진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합치면 500만 되거든요. 500만 시민들이 함께 서명운동 펼쳐서 우리 민도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특례시가 되면 행정과 재정의 자치 권한이 광역시급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 2건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이견과 논란이 많아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또 최근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빠지면서 국회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례시 지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어제 경남도청을 찾아 경남의 예산과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부경남 KTX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경상남도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경남도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상남도의 예산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직접 도청을 찾았습니다. 30년 묵은 지역 감정이 깨진 경남에 보답할 차례라며 화기애애하게 시작된 예산 정책 협의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가장 먼저 공감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할 적에 그 R&D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도 급한 숙제. 올해 안에 지방이양 일괄법을 국회 통과시켜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경남 KTX의 정부 재정 사업으로의 조기 착공이 반드시 경상남도는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음을 여러 군데다가 약속을 뿌리고 가셨는데 우리 새 지도부께서 반드시 이걸 보정수표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이번 민주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15년 전 태풍 매미로 마산에서 18명이 희생됐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유족들이 모이지만 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매미가 몰아친 지난 2003년 9월 12일 추석 연휴였던 이날 옛 마산에 해일이 덮쳤습니다. 서의효 씨는 결혼을 앞둔 딸 서영은 씨와 예비사위 정시연 씨를 잃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이맘때면 늘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짜 그 미래가 촉망되는 애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른들의 실수로 그렇게 간다는 건 참 너무 억울하죠. 마산에서 희생된 18명의 넋을 기리는 15번째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유족과 시민, 대구 지하철 사고 유족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8분의 고귀한 연령들이 평안히
연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참담한 해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방제 언덕도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관계기관의 추모제 참석 인원은 지난해보다 40% 줄었습니다. 행사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며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죽음보다 중요한 게 있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오면 또 사람들 더 많이 모여가지고 더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건데. 창원의 안전방재체험관 건립 등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족들의 남은 바람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남해와 하동 두 자치단체는 9년 만에 완공된 노량대교의 이름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 노량대교 개통으로 두 지역은 지나간 갈등을 잇고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흥겨운 풍물 소리에 맞춰 남해와 하동 지역 주민들이 새로 개통한 노량대교 위를 걷습니다. 다리 한가운데서 만난 지역 주민들. 양쪽 단체장들은 손을 맞잡고 화합을 다짐합니다. 다리 명칭을 놓고 다툰 지나간 시간에 앙금을 털고 서로 함께 도약하자는 것입니다. 노량대교 개통으로 남해와 하동 두 자치단체가 우선 기대하는 것은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볼거리가 많고 풍광이 빼어나 보물섬으로 불려온 남해군은 기존 남해대교 옆에 새로운 관광타운을 조성하고 이순신 순국공원과 대장경, 판각지 등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비단 하동과 남해만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객들이 남해 빨리 많이 오실 수 있는 섬진강 심리 벚꽃길과 화개장터 등 관광지를 품은 하동군도 노량대교를 중심으로 섬진강 백길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화개장터 산악 궤도 열차와 케이블카 사업 추진 등으로 관광산업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노량대교에서 섬진강 백길 복원을 해서 배를 타고 화개장터까지 가고 화개장터에서 또 산악 궤도 열차를 타고 남해안 해상 관광의 중심에 우뚝 선 노량대교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곧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구름은 오늘 낮에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며 비를 뿌리겠고요.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에 비가 또다시 시작되겠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30에서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제법 많은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탓에 오늘도 기온은 충분히 오르질 못하겠습니다.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이 2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은 전남 해안과 제주도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서서히 북동진함에 따라 경남 지역은 남해안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최고 5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고성 18도, 창원과 김해 20도, 양산이 22도에 그칩니다. 반대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5도가량 낮겠는데요. 창녕과 함안 24도, 밀양과 김해, 양산이 25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진주와 사천이 19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은 모습 보이는데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안 지역으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도 비는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이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후 전동차를 대신할 48량 550억 원의 납품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경남농협이 국내산 쌀 가공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할인 행사와 판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중기청이 340여 개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두산 공작기계와 현대위아가 미국에서 열린 공작기계 전시회에 참여해 나란히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추석과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창원 가음정시장과 진주중앙시장 등 7개 시군의 대표 전통시장 15곳 주변 도로에 수백 미터씩 구간을 정해 주차를 허용합니다. 경찰은 장시간 주차와 이중 주차 등은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석 귀성길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진주 방향으로 가장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남해고속도로 동창원 나들목에서 창원 1터널까지 11km, 사천 나들목과 사천터널 13km 구간 등에서 심한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당일인 귀갓길은 26일까지 남은 연휴 기간 동안 귀가 차량이 분산돼 대체로 극심한 정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와대 추석 선물에 남해 고사리가 포함됐습니다. 남해군은 청와대가 국가유공자와 각계 주요 인사 등 만여 명에게 보내는 올해 추석 선물 농수특산물 5종 세트에 남해 고사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와대 추석 선물에는 남해 섬고사리와 함께 강화도 홍새우, 완도 멸치, 울릉도 부지갱이, 제주 오미기술 등 섬에서 난 특산물이 포함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민관 추진단은 어제 첫 회의에서 분야별 전문가 21명을 위촉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특화된 과제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 조례 개정,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수주를 하고도 계약을 맺지 못했던 5만 톤급 탱커 2척에 대한 선수금 환급 보증 RG를 발급받았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지난 6월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탱커 2척에 대한 RG를 산업은행이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RG 발급으로 STX 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17척이 됐고 2020년 1분기까지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경남은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임금 근로자는 줄고 자영업자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의 취업자는 174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3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 근로자는 115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 명 줄었지만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봉사자는 59만 4천 명으로 3만 명 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을 맞아 긴급자금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을 마련해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업체마다 대출금 1억 원까지로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2년 이후 3년 균분 상환분에 대해 2년 동안 2.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희망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